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결국 심신치유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원리가 우리가 치유의 탑다운 바텀을 생각할 결국 모든 것은 혼과 뇌의 문제다. 치유, 이건 수련 단계에서나 얘기하고 수행이나 심의식에 뇌는 또 뭐예요? 이 신체. 치유에서의 이게 존재적이지만 이게 우리가 인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현대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무의식의 문제이고 불교에서는 말라식의 문제. 우리의 모든 정신 심리적인 장애라든지 장애라는 것은 이건 혼의 위축의 문제다. 문제심리학은 혼의 장애와 혼의 위축의 문제다. 혼의 장애는 어떤 경우에 생겨요? 혼기가 혼의 기죠. 혼기가 강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르마나 대상관계. 대상관계는 뭐예요? 양육자의 문제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사람이 성장 후에는 그 성장 과정의 문제고, 성장 후에는 지금 여러분이 지난 강의가 성인 심리학인 심청나선 동력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청나선 동력학에서 성장 후에는 그 사람의 삶의 조건 또는 환경 조건, 이것이 그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혼의 문제는 치유의 단계에서 영적인 건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적인 건 수련의 단계고 수행의 단계지만 치유에서는 위의 주체가 바로 이 생명 발현의 주체인 혼이고, 또 혼이란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그 사람이 장애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유전적으로, 그 장애는 뭐예요? 카르마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은 태어나면 보통 혼이 보통의 기, 혼의 에너지가 그것도 다 물론 출생 후에 이 사람이 갖는 게 다 이게 다 칼마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만 하여튼 우리가 출생 후의 상태를 놓고 보면 혼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또 양육자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인지가 발달하고, 혼이란 것은 출생 후에 성장 발달하는 거거든요. 출생 후의 성장 발달이 이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양육자가 문제가 있었대. 양육자 자신이 사이코나 소시오패스 같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 있는 사람이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지로 인해서 잘못 하고 나면 혼이 좀 약한 사람은 위축이 되고, 혼기가 강한 사람은 그런 부모 안에서 그게 뭐예요? 바로 이후에 성격 장애에서 나오는 이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에고 신토닉하고 알로플라스틱한 완전히 성격 장애가 그렇게 생기는 사람들, 동질적이고 사회 변형적인 그런 사람들 완전히 모든 걸 그 투사 이 뭐의 대상 사회를 갖다 그 안에 이런 사람 장애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 우리 치유에서 바깥이라고 그랬어요.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혼이 위축되는 사람들. 혼이 위축돼서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성장 후에는 어떠냐? 성장 과정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성장 과정에는 사람이 보통 부모가 인기가 좀 약하더라도 부모를 잘 만나고 해가지고 성장은 이렇게 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장 후에 이게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내적인 개인적인 패밀리적인 그. 근데 이제 성장하면은 칼마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칼마 장애로 인해서는 이 사람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뭐인 게 아니고선 성인이 돼서 혼이 위축이 되는 건 뭐겠어요? 완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사회적 그것이 상실될 때, 이럴 때는 혼이 정상적인 사람도 완전히 성인이 된 후에 이 사람들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환경 조건으로서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 직업적인 것, 일, 사회 제도 때문에 법이나 통사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삶을 파괴적으로 가게 할 때 그 사람이 다시 또 혼이 위축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는 이 사람이 혼의 위축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상이 뭐예요? 불안, 우울, 강박, 감정 정서의 불안이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분노, 화 이런 게 다 빠지는 현상들이라는 게 혼의 위축으로 인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성인이 된 후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자체가 우리 조금 전에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이게 다 전부 다 혼의 문제. 성인이 돼가지고 그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성인 심리학이 심청나선 동력학. 혼이 위축이 되는 것 자체가 가치미, 이 사람이 어떤 가치미미 지배하느냐. 이것이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게 갖고 있는 문제는, 물론 RBO가 대부분이고 PRB도 그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어요. 혼이 장애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갖긴다 그랬어요. 전부 다 반사회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각각의 수준에 대해서 이게 다 혼의 위축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전부 다 베이지나 퍼플이나 우리 같은 뭐예요? 레드나 블루나 오렌지나 그레이나 그린이나 이 각각의 혼의 위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성인이 혼의 위축이 일어나는 원인은 태어나서부터 성장 과정의 걸로 따져가지고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성인이 돼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한 재앙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걸 만나면 이 사람은 거의 뭐 의식 수준이 높지 않으면 그게 완전히 갇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서양에서 거의 상담 심리나 이런 데서 다룰 정신의학 이런 데 다룰 수도 없을 정도까지 이 사람은 심각해지는 거지만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고 성인이 된 다음에 문제가 되는 사람 또 성장 과정에 별 문제가 없으면 성인이 된 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위축의 문제 이건 전부 다 실제로 발현되는 건 짝으로서 군으로서 나타나지만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위축의 그것들은 이 단계별로 보면 다 다르다. 베이지순의 혼의 위축이 됐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혼이 위축이 돼가지고 베이지순에서 그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장애가 생긴 사람들은 베이지순으로 면 완전히 그 사람이 모든 물질적인 거나 뭐 원초적인 욕망을 그한 건 성에 대한 도착. 이것이 위에 퍼플한 사람들은 혼이 위축이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지금 굉장히 심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주술 죽음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이런 거에 대한 공포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혼의 위축에 외들은 이게 뭐예요? 외는 장애가 가진 사람들이 외대에서 제일 상층이 가진 자급이라 레드인데 가진 자층이 아니면서 위축이 된 사람들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도 레드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거에 아들러적인 거지만 제일 전형적인 성장 가지고 위축이라는 게 열등의식, 물론 트라우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승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열등의식 가진 사람일수록 그걸 넘어서고자 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권력의지로 나타나고 그건 다 좋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에 와서는 뭘 그하냐? 이게 다 소유 중독에 걸린다 그래요. 소유 중독의 물질적인 거, 권력. 이게 막 그거 하면서 이게 넘지 못하면서 여기 레드에서 위축이 되는 사람들. 불종적이고 이 청에서 힘있고 강한 자들은 위에 갔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기하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좀비화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가진 자층들의 그 밑에서 막 굴종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것도 뭐 조폭들 중에서 밑에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두 가지고요. 블루가 전형적인 혼의 위축, 인습의 노예가 되는 사람. 인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뭐 정신심리의 인습적인 그 삶, 혼의 위축인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위축이 되면 벗어나지 못하는데 사회적인 뭐 적응장애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불안, 우울, 강박 이런 것들이 하면 인습적인 위축이 돼가지고 인습적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갇히는 거예요. 오렌지가 바로 현대 탈인습적인데 오렌지긴 사람들이 위축이 돼 있을 때는 이 사람들 뭐예요? 의식이 소유, 지향적이고 전부 다 신경적인 그래서 우리가 소진이나 스트레스, 이 감정, 정서, 중독은 이 아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게 되면은 레드 같은 수준에 있지 않은 사람은 비오에서 모든 게 나타나고 그린으로 왔을 때 위축은 문제적인 삶에 그했지만 실존적인 불안이. 그 다음에 아주 지나친 여기 있는 사람에서 위축되어 있면서 자기의 좀 문제적 삶이라 이걸 지향하려고 했을 때 실존적인 불안을 안 받는 사람들은 민감한 자기 장애,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런 장애들이라는 게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다 그 사람의 가치님의 수준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죠. 앞에서 혼의 위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보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나던 친구들이 이태원 사고 생존자애들이 예, 그 중에 한 친구가 시신들 목격하고서는 해가지고 완전히 환청 몇십 분을 그냥 봐버리니까 어렸을 적에 가족한테서 당했던 성폭행 트라우마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게 퍼플 여기에 그하게 이게 사람이 심히 약해지고 혼이 약해진 사람이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또 그것이 어릴 때하고 관계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런 충격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이 이 혼이 약하고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환청이나 망상 이런 데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치유의 이 범주 밖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본인이 물론 그걸 자각을 하고 해서 내가 이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그때 치유의 범주로 들어오는 거지만 전형적으로 그건 지금 얘기하는 주술주의 정신이 혼, 정신이 허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이는 게 뭐예요? 이거 환각, 환청, 환시 이런 사람이 전형적으로 이게 버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혼에 위축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두려움,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주술적인 걸 주로 의존하고 찾는 이런 것이 전형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들이 의식의 수준이 혼이 약하더라도 이 RBO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루나 오렌지에 있을 때 여기에 주로 이제 특히 블루에서 보통 우리가 지금 이 혼의 위축으로 인한 정신심리 장애, 불안, 우울, 강박 이쪽은 신경정적 인섭적이니까 우리가 그린에 왔을 때는 실존 불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실존 불안, 또 실존 수준의 심리 치료 이걸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 돼. 그린적인 게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빅터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예요. 빅터 프랑클이란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의 수준이 벌써 실존 수준 이상의 사람이에요. 일시적으로 그거 할 수 있고 그걸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오렌지 수준에 있거나 뭐 하면서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좀 그런 걸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블루나 레드 이런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적인 건 아들러적인 거지. 레드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서양 심리 치료가 다 통찰이 있고 다 그하지만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어느 수준이 지배적인 의식이냐 방어적인 의식이냐 이 모든 게 혼이. 근데 그 혼은 결국은 모든 게 뇌로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서 뇌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외적인 원인, 그러니까 외사, 외부의 사건으로 해서 사고로 인해서 충격에 의해서 혼이 위축이나 장애가 오거나 그러고서 거기에서 정신심리적인 그거 하는 거예요. 뇌가 그게 대해서 뭐예요? 외적인 걸로 인해서 코로나도 그런 거지만 외사적인 걸로 해서 이런 것이 이제 질병 상태, 위험한 상태 이렇게 갔을 때 두려움, 공포, 죽음 이런 걸로 연관돼 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갖고 온 그 사람의 칼마적 유전적인 조건과 대상 관계에서 형성되는 이런 모든 문제들 성장 과정에 또는 성장 후에 아까 얘기한 삶의 조건 사람이 성장 후에 급작스럽게 삶이 자기 패밀리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단위로 했을 때 자기 내면적인 건 벌써 성장 과정에 형성된 거고 내면 말고 삶의 조건이 성인이 돼가지고 뭐 삶이 하게 되다시피 갑작스럽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혼, 정신 이게 문제. 그러면서 이게 마음, 감정, 정서 또 그의 본능 이런 것이 그게 다 뇌로 통해서 간다. 혼과 뇌에 대한 건 혼과 뇌를 갖다가 서로 의존하고 서로 상의 상수적인, 상의 상관적인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 모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이것은 다 뇌를 통해서 뇌에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만든 뇌의 지도 자체는 정말 환상적으로 엄청나게 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는 모든 정신, 심리적인 것도 그 특히 감정, 정서와 관련되는 문제, 뭐 본능적인 문제, 그 다음에 모든 정리 장애가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 우리가 지금 뭐 하다못해 알츠하이머에서부터 물질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모든 병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원인이 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일반 전문가가 아니고 알아들 수 없이 굉장히 복잡한 뇌지를 가지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하나가 또 분리돼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복합적인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뇌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런 정도니까 뇌 전문가들은 뇌과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설명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걸 잘 설명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럼 뇌에 대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게 결국은 여기에 뭐예요? 실제로 기능적으로 있는 게 심과 우리가 정과 이 본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뇌를 통해서 다 나왔을 때 주체로서의 무의식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추동을 하는데 지, 정, 의, 행 우리 인간이 이게 결국은 인지의 문제 이게 뭐냐 감정 정서예요. 의라는 게 우리 바로 의지예요. 추동 우리의 모든 것이 행위로다. 이 행위라는 게 신체적인 우리 모든 행위, 행동 이런 거들 신경생리학적인 예를 들면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기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 행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네 개로 크게 구분해서 우리가 뇌를 이해하는 게 보통 일반들이 이해하기에 그한 거예요. 뇌라는 게 우리가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복잡한 뇌 지도로서 전문가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도 우리가 그 위에 모든 게 지, 인지, 사고, 인식 이런 것이 결국 우리 뇌에 우리가 에네심피질하고 변형계하고 뇌관 이거 말고 행을 얘기하면 행동 자체는 우리가 뭐예요? 대뇌 심폐질, 변형계 이 대뇌라 해가지고 좌뇌, 우뇌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외에 우리가 지금 행과 관련되는 걸 운동 자체를 갖다가 우리 뇌의 대뇌 기저핵, 간뇌라 해가지고 우리 몸의 생리적인 생체적인 관련되는 우리가 시상하부 소뇌, 미세한 우리 기저핵 같은 데서 모든 운동 자체를 갖다 우리가 제어하고 통합하고 이 모든 것이 인지적으로 외적이거나 내적에 딱 그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감정 정서적인 게 딱 반응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포유류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 위험한 상황이냐 아니면 이게 그한 상황이냐 아니면 이게 내가 안전한 상황이냐 뭐냐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뭐예요? 의지가 생기면서 의지에 따른 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이게 더구나 스트레스 상황이다. 플리호 파이트 그런 상황이냐 스트레스 상황이냐 그럼 스트레스 기제로 해서 그 뇌
뇌 이 간을 통해 지상 하부 스트레스 기제 이런 걸 그하면은 우리가 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발현되는 것이 결국 지정의 행으로서 우리가 다 그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얘기했듯이 외사에 의한 게 아니면 뇌 변성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 전부 다 정신 심리적인 그런 탑다운의 그걸로서 그것이 발현되면서 이 중요한 게 이게 각인 자동 반응. 서양에서는 이걸 자동 반응을 뭐 자동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하는데 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감정, 정서, 행동 이거에 지정이라고 지정이. 이게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의 마이크로 세컨드 말이건.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뇌가 한번 어떤 이 위험한 상황이 새로운 상황에 갔을 때 뇌가 그걸 갖다 위험한 상황, 이건 위험한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할까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 하는 건 주체인 혼이 위험한 상황을 딱 처음으로 인지해가지고 피할 것인가, 한번 싸울 것인가. 그럼 뇌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정해 뉴럴 네트워크가 쫙 돌아간다.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게 한번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각인이 탁 된다. 이게. 뇌에 각인이 되고 그럼 각인이 되면 똑같은 유사한 조건이 일어나면 혼이 인바브 될 필요 없이 뇌는 자동적으로 딱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위험한 상황 스트레스 뇌가 그런 거에 대한 걸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뇌가 이게 전부 다 자동 반응 이렇게 하면서 뉴럴 네트워크 자동적인 뉴럴 네트워크에다 여기다 신경 전달 물질 뇌내 호르몬 이게 전부 다 이상 감정 정서와 관련되는 신경전달 물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여기 인지적인 것과 관련되는 거 가장 중요한 아세틸콜린 이런 게 하면 이게 점점 더 문제가 생기면 뇌 변성을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정상치로 거하지 않고 횟수가 거듭되고 할수록 이거 점점 더 변성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치유를 다룬다 할 때는 이거 자체를 우리가 지금 어떤 상담 심리나 신경정신의학에서 하듯이 어떤 상태 호전이나 완화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진짜 치유를 거한다. 이런 걸 목표로 한다. 그래서 치유 기제가 무엇인가 얘기했지만 신기, 정, 심, 혼, 영의 차원의 생명장, 차크라와 대응하고 이런 생명장들도 이거 뇌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비정상적이고 정리적 장애적인 상황이 되면 그 자체가 그 장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되세요? 교란이 일어나고 그가 된다. 그럼 이런 상황이 탑다운 바탕으로 계속 되니까 이런 것 자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치유의 훈련이나 수련이 없이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여기에 여러분 여기 상담 심리의 전문가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서양 상담 심리가 봉착해 있는 딜레마, 패러다임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서양 상담 심리가 당연히 무의식, 의식의 심리 현상에 대한 분석하고 진단하고 이런 거야 서양 심리가 잘 100년 이상 동발전했기 뭐 잘하겠지. 그렇지만 이게 지금 치유 쪽으로 오면 서양 심리는 여러분이 서양 상담 심리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열 몇 가지 주류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 분석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뭐 유형의 분석 심리에서 하더라도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아들러에서부터 주류라고 하는 인지 행동에서부터 교리 분석에서부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열 몇 가지의 그것들이라는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는 게 각각의 패러다임으로서 내담자들이나 이걸 그했을 때 이게 실제로 근본적인 치유를 특히나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면 뭐 상담 심리학적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물도 뭐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뀌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 이렇게 바꾸세요. 누가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누가 습관을 갖다 하나도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의식의 수준이 높고 아주 경미한 수준에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한 이런 상태에 가 있는 사람들 이미 뇌가 지금 뭐예요? 변성인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무의식의 문제, 의식의 문제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서양 상담 심리나 심리 치료의 패러다임이 보완되어야 될 거. 결국 진짜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에서 중요한 서양 심리학의 서양 심리 치료의 보완, 치유 기제가 발현한다. 서양 심리 치료가 지금 어디에서도 고려하지 않는 각성 자각이에요. 그래서 각성 자각이 없이는 그냥 서양 심리치에 좋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상담자가. 그게 처음에 뭘 경청하고 격려하고 경청하고 지원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된다고요. 경미하고 또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게 오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각성 자각을 갖다가 그 얘기하는 게 각성처럼 뭘 알 때 그걸 각성 자각적으로 알도록 해야 돼요. 마음 챙김. 서양 심리 치료가 그어야 되는 건 식상담과 소크라테스. 이런 식으로 상담 자체도 바뀌어져. 그러니까 상담이 어드바이즈하고 코칭하고 교육하고 이런 식의 그게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두 가지가 가미되지 않고서는 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앞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건 뭐예요? 이 마음 챙김은 몸을 수련하는 단계부터 익히는 거예요. 호흡하는 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작 자체에 대한 걸 갖다가 알아차리고 사띠하고
주의하고 관하고 심상화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훈련이라고 익혀가는 거예요. 각성자각 이것이 지금 내가 치유해서 지금 어떤 단계에서 그래요. 각성자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각성자각을 하려면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게. 각성 자각이 되려면 인지에 대한 자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인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자체가 서양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 달라요. 서양의 인지 치료에서도 기본 패러다임이 뭐야? 오래 선행되는 언제 일어나? 어릴 때 일어났냐?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것이 현재 그에 대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이나 생각이나 신념 그것이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고통이나 문제나 이런 것이 뭐냐? 그 다음에 ABC적인 거 감정, 정서, 행동 인지 이런 걸로 해서 그 한다는 그 인지 상담자가 그냥 얘기해주는 인지 이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치유 의지가 있으면 치유자로서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뭘 인지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우선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야겠어요. 어떤 뭐 정신심리치료의 정적인 현상들에 대해 자기가 지금 현재부터 자기가 고통을 받고 아무리 얘기해봐라 그 사람이 이해하고 알고 하는 이런 걸로 해서 나오는 그거라 이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인지 자체가 어릴 때 그 아냐? 성장 후에 그 아냐? 이게 어릴 때는 당연히 어때요? 인지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뭘 해줘야 되냐면 인지는 어릴 때는 전통 지혜나 현대 심청 심리학이나 신과학이나 에너지 파동적인 원리나 이게 아주 이론적으로 하는 기본 원리에 그것서 하면 우리 인간이란 게 이런 거다 하는 것을 그 내담자나 또 치유 대상자는 여러 사람이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보다 그 사람들이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심리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 그걸 넘어서는 그건 전통 지혜라. 근데 이 두 개에 대한 걸 이해 자체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 지금 여러분들이 치유자로서 내담자를 다할 때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의식의 수준. 근데 의식의 수준이 가시민적으로 이 보면 의식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걸 알 수 있고 거기다 그 의식의 수준과 동시에 이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이라는 게 미임의 그걸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다음엔 종교의 유무. 근데 종교 자체도 뭐예요? 대립되는 종교가 불교하고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가 있더라도 근본적인 광적인 종교 사람이거나 아니면 명목적인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같더라도 종교에도 근본주의냐 아니면 뭐예요? 명목적이냐 아니면 초종교적이냐. 초종교적이면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무신론적인. 다양한 백그라운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룰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편적으로 전통 지혜가 기독교와 불교 가지고 대표로 얘기한 거지만 이게 서로 대립되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듣게 이걸 구해주고 근본주의고 광적인 사람 사실은 치유받으러 오지는 별로 잘 안 해요. 근본주의 받는 사람. 그 사람들 왜냐면 기독교의 기본 그 속성상 그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죄로 반원해서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죄를 가지고 다 자기 주위의 대상자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투사 죄를 갖다가 완전히 속죄하면서 다시 하면 항상 수만 번 수천 번 해도 다 그 기독교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구원이 계속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걸 악용하는 근본주의 종교에서 기독교가 그게 심하니까. 그래서 여하튼 간에 여러분한테 찾아올 정도면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들 찾아오지 않고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불교와 기독교가 가까이 가는 강점과 그것이 뭐냐. 이런 거와 더불어 또 종교가 오히려 명목적이거나 초종교적이나 무신론적인 이런 것은 강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게 좀 알게 되면 그 할 수 있는. 우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그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번에 강의한 심청 나선 동료과학적 우리 성인의식에 대한 그 가치밈. 그 현대인들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이구나. 그럼 그 사람 의식이 조금 열리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하여금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예요? 자기의 문제에 대한 그럼 자기의 문제에 대한 걸 갖다 이 사람이 딱 바닥에 드러나게 하는데 제일 좋은 법이 뭐예요? 소크라테스 문답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성인이 돼가 자기 집안이 막 완역 깨박살 나고 뭐 이런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겠지. 그런 거에 대한 걸 갖다 나오는 말마다 왜 그렇게 된 거냐고 하다 보면 이 사람 그 다음엔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 딱 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대해서 이게 뭐냐면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는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어느 누구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개인적 차이가 있으면 누구 다의 문제다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얘기하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당신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데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지금 뭐예요? 거의 인지 발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상대에 대한 걸 아는 게 아니라 겨우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그 4살에서 5살 때 그 언어로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인지하는 거 가지고서 그런데 인지를 했다 하면 그 어린아이는 또
뭐예요? 감정, 정서 그걸로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만족 안 할 때는 그게 자기한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뭐 해가지고 그게 다 각인되면서 한다. 이게 원리다. 이거. 당신이 지금 가졌다면 당신이 고를 때 그런 거라. 초등학교 가면 구체적인 당연히니까 그때 상대의 심리나 뭘 깊이 이해하고 그걸 갖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갖다 최소 소통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도 그야말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거에 대한 것만 보고서 판단하는 인지 한계가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형식 조작식 우리가 사고하고 고민하고 이런 단계에 가야만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걸 보편적인 이미 그건 아주 심리학이나 뭐 이런 데서 거의 기초 상식화되어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이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어릴 때 걸로 따질 때는 이거 자체가 인지로부터 시작해서 인지 자체가 한계가 있고 그하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절대시에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상대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용어로 오각인 인지란 말을 쓰거든요. 잘못하면 이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비상적으로 이해하고 뭐하고 착각하고 뭐한 것들이 한번 각인되면서 감정, 정서와 이런 게 같이 동시에 이게 각인이 되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잘 아는 분할 좀 잘하는 거 외에는 한 발자국만 나가도 제대로 아는 게 없다. 이거. 어떤 상대나 자기를 갖다 그하고 한 사람들이 그한 것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틀렸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근거가 그게 어딨냐. 전문가도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거 깊숙이 들어가 모르는데 부딪힌다. 근데 한 발짝 나아가면 아무리 전문가든 천재도 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이 우리 모두가 그러는데 당신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냐. 이것 자체도 내가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우선 절대적으로 막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지정의로서 막 모든 걸 뒤집고 그래가지고 계속 해오면서 그래도 뭐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게 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뇌라는 게 한번 그렇게 믿고서 우리 그거 하면 그 자체가 박약한데 그 자체를 믿고서 그대로 막 계속 뒤집고 계속 그거 하면 뇌가 계속 변성이 돼가지고 당신 뭐 마음은 내가 다시 그래야 되다. 작심해봐야 며칠 안 가도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유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 우리 사실 치유에서는 당신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스고 그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인지의 문제를 갖다 우리가 지금 서양의 상담심리에서 하는 인지 행동치유 여기 전문가가 앉아있지만 그에 접근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걸로서 우리는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지가 제대로 되고 이제 그것도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이런 자료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도서라든지 여러분이 온라인상에 있는 거라도 요 정도면 이거 괜찮겠네 하는 이런 것들 다 있으면 그 상대한테 이걸 한번 보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인지에 대한 게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이해 아주 깊고 대단한 경지까지 안 가더라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각성자각 지구상에 깨어있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자동 반응이다. 뇌와 이 두 개 자동 반응하기 때문에 이 자동 반응을 우리가 멈추려면은 바로 내가 딱 어느 순간 화를 내고 있다. 딱 알아채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그 사람이 했던 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내일이나 모레 부딪힐 그게 대한 걸 요구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지금 과거나 현재로 미래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자동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확 깨어나면서 내가 자동 반응하고 있구나. 이걸 확 깨어나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해보라 이거. 그렇다고 해서 훈련했다고 해서 당장 뭐 그게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갖다 그게 일어날 때마다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의식 역학이란 건 대도권 거기에선 거하지 않지만 우리가 에너지 파동 원리면 의식도 에너지라고 하는 것 정도는 다 안단 말이에요. 의식도 파동이고 에너지. 의식 역학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뇌 자체가 자꾸만 그거 하면 뇌가 인지를 갖다 새롭게 이게 각성 자각하면서 계속 그거 하면 그걸 갖다가 지식으로 해봐야 뇌의 기존에 형성된 거를 바꾸지를 못한다. 바꾸는 요령. 그게 또 역설적으로 뇌에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뇌가 버추얼하고 리얼을 구분 못하는 거. 그래서 뭐 하나를 알 때마다 전에 몰랐던 거. 인간이 이런 존재야? 무릎이 멍들 때까지.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을 할 적에 사고 치는 녀석을 정말 무릎이 멍이 들 정도로 자각을 시켜서 돌려보낸단 말입니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는 그대로라서 애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다음 주에 다시 와요. 이런 배경들까지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오는 것 되게 또 당연하게 원에 각인된 게 그하기 때문에 배우고 그할 때 그걸 갖다가 몰랐던 거 깨우치는 거에 대한 환희심 즐거움을 느끼게 하라 이거예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한테 반항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여기에서 각인을 해가지고 애가 간단 말이에요. 자각을 해서. 근데 집에 가보면 현실은 그대로인 거지. 아니야 글쎄 내가 말 현실은 그대로인 거 당연한 거지. 현실은 그대로면 본인은 지금 변화해 가요. 그럼 현실의 그 인계점에 현실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현실에 전에 반응했던 강도하고 달라진다. 그게 지금 와가지고
상담을 받고 그거 하면서 현실은 그러면 10번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 개인 차에서 다 다르다 이거. 부모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다음엔 부모를 처근하게 보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본인이 이렇게 변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부모를 대상화해서 보는 거라 진짜 변하는 얘기지.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뭘 배우고 알고 할 때마다 성인한테 서양에서 긍정심리 모든적인 그냥 긍정으로 하라고 하잖아. 완전히 그 긍정을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상상하고 요새는 또 뭐예요? VR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했던 변성된 뇌하고 다르게 어느 순간 뇌는 바뀌어진다. 그 두 가지의 뇌의 속성을 가지고서 이걸 바꾸는 이 두 가지 인지와 자각을 통해서 치유기를 얘기할 건데 그 자체가 치유의 기제가 발현하는 걸 갖다가 좀 심정적으로 치유자인 여러분이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뇌과학에 대한 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혼과 뇌 그래서 치유에 대한 근본이라는 게 얘기한 이런 것이 근본 바탕이 돼가지고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게 나올 거니 계속 반복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각성자각같이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동사고가 아니라 자동 반응의 인지, 생각, 사고, 감정, 정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자동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걸 훈련, 수련밖에 없다. 적당히 연습하고 한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경미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이거나 성장해가지고 자기 삶 자체가 파괴되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뇌과학이 지금 인간에 대해서 알아낸 거는 뇌과학자들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그래서 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 얘기를 하면 정신이 뭔데 그래. 뇌과학 분야에 아직도 최고의 추앙받고 있는 에델만이 20, 30년 전에 뇌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알아낸 건 1, 2%도 안 된다 이거. 1, 2% 더 늘었다 한번 해봐요. 뇌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알아낸 건 2, 3%도 안 된다. 최고의 뇌과학적이 내가 가장 질색하는 뇌과학자. 그 사람 책 자체는 뇌과학 자체에 대한 설명 자체는 그거예요. 뇌과학에 대한 거 설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뭐예요? 종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서양의 뇌과학자들이 꿈이란 게 뭐예요? 인간이 경험해가지고 파편적으로 들어간 것들이 현실의 것이 말이에요. 조립이 돼가지고 렘수면 아주 논리적이고 뭐 이런 사고나 이런 거 못한다 이게. 진짜 유물론자. 내가 이 장에 대한 세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뇌는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거. 지금 현재 뇌과학이 지금 모르는 게 뇌가 지금 제일 지금 걸려있는 게 뭐겠어요? 아까 뇌 매핑이나 뇌 기능이나 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뭐 할 거 없이 또 모든 정신병들이 뇌내 호르몬 신경전달물질이 뭐가 문제가 되고 어디가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뇌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장 기본에 탁 걸려있어요. 뇌과학이 지금 기억을 설명하는 건 N그램이에요. N그램이란 건 뭐냐면 이 상황이 났을 때 기억될 때 그때 그거에 관련되는 부위에 뇌회로에 옷이 딱 켜지면서 이런 식의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N그램이 아니고 지금 이 정통 뇌과학의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뇌과학의 스탠포드 대학의 최고 유명한 석학인 칼 프리브람 홀로그램이라 이거야. 홀로그램이 팍 켜지는 거라 이거. 근데 그거 당연한 것이 우리가 지금 뇌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려는 건 그야말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오죽하면 그 유명한 스탠포드의 칼 프리브람이 단언적으로 홀로그램이다. 뇌에 인지되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처음에 뭐예요? 아날로그적인 파동적인 걸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신경계 뇌근이라 하죠. 디지털적으로 바꿔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그게 종합되면서 어때요? 시냅스에 의해서도 그것도 디지털적인 그래서 어떤 인지가 딱 형성되면 그게 다시 애널로그적인 조립된 형상으로 탁 켜지는 거예요. 그게 홀로그램이에요.